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법인 설립 시 여러 명의 발기인 요건을 강제했습니다. 또한 유행처럼 과점 주주를 피하기 위해 차명 주주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차명 주식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차명 주식,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대표님들께서 특히 법인을 10년, 15년 운영하신 대표님들 가장 또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명의신탁, 차명 주식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는 법인을 설립했었을 때 발기인들을 강제했습니다. 1996년에는 7명 이상의 발기인, 주주가 필요했던 거고요. 요때는 3인. 근데 이제 보시면 2001년 7월 24일 이전에는 3명이든 5명이든 7명의 처음 발기인, 주주를 강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아니, 대표님 회사 만드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빌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최소 발기인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법인 설립하고 한 17, 8년 된 회사들은 대부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세무 대리인들도 보시면 과점 주수로 인한 이체 납세 의무를 피해야 된다. 그래서 친구 이름 빌려오라고 하고 누구 이름 빌려오라고 해서 조세 피해에 대한 부분들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과점주를 피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차명 주식으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의 수탁자의 변심입니다. 이 명의를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비교하는데 실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아는 대표님 한 분이 본인은 7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30%는 창업공신한테 굉장히 일을 잘했대요. 30%의 주식을 명의 신탁을 해놨습니다. 창업공신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잘했대요. 근데 어느 날 영업담당 상무예요. 지금은 영업담당 상무인데 어느 날 대표님 찾아가서 대표님 그동안 저 잘 보살펴 주셨는데 이젠 저도 한번 제 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아꼈던 직원이래요. 창업공신이고 20년 동안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대표님께 너무 아쉽지만 너무 아꼈던 직원이지만 퇴직금도 많이 주고 위로금도 주고 그리고 거래처 일부도 좀 띄워줬대요. 그리고 좋은 데 들어가서 비싼 거 하매기면서 힘들 때 언제든 찾아와 내가 도와줄게 라고 잘 내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가 됐느냐?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담당 상무님께서 대표님을 찾아왔대요. 왜 찾아왔을까요? 이 직원 명의로 되어 있는 30%의 주식을 사달라고. 왜? 본인이 사업한다고 해봤는데 이 월급쟁이로 있는 것과 이 사업을 운영하는 건 틀리잖아요. 네. 어떤 거 해봤는데 지금 회사 망할 것 같다고. 제가 지금 못 갚은 빚이 3억인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30%씩 3억에 사달라고 대표님을 찾아온 겁니다. 대표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안 좋았죠. 정말 잘해서 내보냈는데 본인 주식도 아닌 거 이거 3억에 사달라니까. 대표님이 처음에 멱살을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굉장히 속상하셨대요. 일주일 동안 매일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아, 세상에 믿을 친구가 없구나. 근데 일주일 뒤에 대표님께서 이 30%의 주식을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결국에는 샀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대표님이 이 30%의 주식을 안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직원이 만약에 회사 망해서 시종불량자가 되면 이 30%의 주식은 어떻게 됩니까? 자산관리공사로 공매처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처분되면 이 주식은 누가 사갈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0%의 주식을 눈물을 얹고 3억 주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명의수탁자의 사망입니다. 명의수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이 주식의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명의수탁자의 직계존비소한테 넘어가겠죠. 네. 이것 또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전에 그 종이 장사 하시는 종이를 납품하신 사장님이 있으셨어요. A. 근데 이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거의 그 쭉 사업을 잘 해오셨는데 뭐 보면 뭐 리베이트도 많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사업을 해오셨는데 잘 사업하셨는데 10년 넘어가면 무슨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다른 강의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정기세무조사나 세무조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A 대표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법인을 청산을 하고요. 이 시점에서 똑같은 자리, 똑같은 사무실에 이름만 바꿔서 B라는 회사를 다시 설립을 한 겁니다. 뭐 워낙 뭐 회계에 문제가 많았었나 봐요. 근데 또 사업 잘 하셨어요. 네. 근데 한 또 10년쯤 되니까 이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요때 법인 설립할 때 이 대표님이 자기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회사를 설립하는 게 뭔가 꺼림칙해서 이때부터는 100% 차명으로 지분을 구성한 겁니다. 어떻게 했느냐? 20, 20, 20, 40. 지금 뭡니까? 요 20% 3개는 친구 3명 명의로, 요 40%는 장인 명의로 10년 전에 법인을 설립한 거예요. 100% 차명 지분이죠. 근데 잘 먹고 살았는데 또 10년이 지나니까 이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뭐가 문제가 됐냐면 장인어른의 건강이 아주 안 좋아지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표님하고 처남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회사를 평가해 보니까 이 회사 평가 금액이 100억이에요. 그럼 장인 주식의 가치는 몇 프로, 얼마입니까? 40억. 자, 이 40억짜리 주식을 이 대표님은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40%의 주식, 장인 명의 주식 40억짜리가 있는데 이 40억을 찾아오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대표님이고 장인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양도 하시면 돼요, 양도. 지금 뭡니까? 대표님이 장인어른한테 40억을 주고 장인어른이 주식을 주면 됩니다. 양도세가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예, 25%죠? 25%니까 40억에 25%면 얼마입니까? 대략 10억이네요. 10억 양도세를 내고 40억을 내고 장인어른은 10억을 양도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장인어른 통장에 얼마 남죠? 30억 남죠? 그럼 이 대표님은 장인어른한테 30억 쓰세요라고 주시면 될까요? 아니죠. 대표님 돈이잖아요. 30억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30억을. 네. 어떻게 찾아오면 되죠? 계좌이체 받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한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 인출 내역이 있거나 거래 내역이 있으면 건건이 다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30억 이거 찾아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표님께서 ATM기 돌아다니시면서 990만 원씩 다 빼셔야 돼요. 몇 번 빼야 됩니까? 한 300번 이상 빼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어렵죠.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요.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증여 받으셔도 돼요, 증여. 대표님, 장인어른한테 이 주식을 증여. 40억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일까요? 대략 한 15억에서 16억 나옵니다. 제가 이 대표님한테
이거 증여세 15억에서 16억 내고 이거 찾아오시겠냐 했더니 버럭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이거 내 건데 원래 이거 무슨 15억이나 내냐고.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찾아오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대표님께서 명의주택자의 사망이나 질병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라고 지금 우리나라 그 정부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영속성을 위해서 최고 500억까지 가업상속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근데 명의신탁은 가업상속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주식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요, 명의신탁 해지로 찾아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즉 뭡니까? 명의신탁 해지는 원래 이거 내 거였었다 라고 담당 세무서, 세무당국에 소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세금도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명의신탁 기간이 대부분 오래 지난 경우에는 명의신탁 주식을 증명할 수 있는, 이거 원래 내가 맡긴 거다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냐면 주금 납입, 자본금 납입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다 했다라는 것들을 대표님께서 은행 거래에 대한 자료 내역을 증빙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은행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 없다. 그래서 명의신탁 해지는 세금이 가장 적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또한 방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세부 당국은 명의신탁 실소유 확인 제도라는 걸 다 도입했고 공표를 했습니다. 신청하시고, 근데 조건이 있어요.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주식 발행 법인만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안 돼요. 그리고 제출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 서류가 있는데, 실제 제가 대표님들하고 현장에서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거 준비하다가 더 문제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대표님 세무 전문가와 함께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들을 어떻게 찾아올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최근에는 명의신탁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 명의신탁자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